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행운을 거머쥘 준비가 되었는가 리딩입니다. 1년마다 한 번씩 가지고 오는 리딩이죠. 목성이 이제 자리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바뀌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이 목성이 쌍둥이 자리에서 개자리로 이동함과 동시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을 거머쥘 준비가 되었는가 리딩을 또 1년 만에 가지고 온 겁니다. 1년 만에 가지고 왔다는 이 의미는 목성이 한 자리씩 이동을 하는 그 시간이 1년 정도가 걸린다는 말이죠.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목성이 현재 쌍둥이 자리에서 개자리로 이동을 해서 1년간 머물게 될 텐데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개자리시라면 여러분들 자리로 목성이 돌아온 게 12년이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별자리가 12개니까요. 자, 지금 여기 애몽이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목성이에요. 지금 이제 쌍둥이 자리에 있었고 1년이 지나서 이렇게 개자리로 이동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 목성이 개자리로 이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성. 목성은 별들 중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들 중에서 대장입니다. 성장, 성공, 행운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딩의 주제가 행운을 거머쥘 준비가 되었느냐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개자리가 1번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개자리 분의 특징은 일단은 보호입니다. 보호. 내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가족, 내 사람,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상당히 체력이 강해요. 그 개가 껍데기가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다른 별자리들보다 지구력도 강하고요. 이 개자리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전혀 안 하는 별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라는 의미로 개자리를 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거기에 목성이 붙었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1년 지났잖아요. 쌍둥이 자리 때 1년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제가 황소자리잖아요. 황소자리가 두 번째 집이었거든요.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였을 때 제가 두 번째 집이었는데 두 번째 집은 재산과 돈을 의미하죠. 조금 놀랍게도요, 여러분. 좀 큰 돈이 한번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뜻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행운들이 매번 이렇게 365일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짤막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의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브리핑하고 리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별자리의 시작이죠. 양자리분. 자, 양자리분은 캔서의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집이 의미하는 것은요, 가족과 집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기본적으로요, 진짜 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집을 좀 팔려고 내놨는데 계속 안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1년 동안 목성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집이 매매가 되거나 혹은 이사를 진짜 가고 싶었던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매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물이 생겨서 이사를 갈 수 있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가족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좀 좋은 일이 있어서 경사가 있게 된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시험 준비하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거 가능하고요. 아무튼 집과 가족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1년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황소자리는 세 번째 집으로 들어갑니다. 1, 2, 3. 세 번째 집은 커뮤니케이션, 학습, 공부, 교육, 그리고 이동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황소자리 여러분들은 이번 1년 동안 정말 어렵게 생각했던 공부나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깊이 파고드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배우기 어려운 건데, 귀한 공부인데, 이거 흔치 않은데, 뭐 이런 것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지는 어떤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글 쓰는 분들 있잖아요. 뭐 여행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 특히나 이제 이게 이동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행 가셔서 뭐 이렇게 글 쓰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집의 여행은 좀 단기 여행이에요. 뭐 3박 4일, 4박 5일 뭐 이런 느낌의 여행이기 때문에 뭐 짧게 이렇게 여행을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작년까지 1번 집이었던 쌍둥이 자리는 이제 2번 집이 됩니다. 2번 집은요, 돈과 재정, 가치, 소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돈과 관련해서 목성이 붙었어요. 행운을 담당하는 목성이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1년은 좀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운에 들어와 있으신 거거든요. 쌍둥이 자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1번 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돋보이고 빛나고 뭐 이러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었겠지만 그걸 또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분주하게 움직여 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올 한 해의 주인공이죠. 개자리. 개자리 여러분들은요, 1번 집이잖아요. 1번 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다른 별자리들보다 좀 더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뭐 집단이 있어요. 집단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과가 도드러지게 된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와 사귀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작년까지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대시를 받는다든지 뭐 메시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는데 두세 명한테 막 갑자기 막 대시 받는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공모전 뭐 이런 거에 출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덥석 붙어버린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상식을 가게 된다든지 뭐 이런 일도 가능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매력에 정점을 찍는 그런 1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매력을 뿜뿜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이 1년 동안 행운을 거머쥐시길 기원합니다. 자, 12번 집이 되는 사자 자리인데요. 이제 내년에는 또 사자 자리가 1번 집이 되겠죠. 12번 집은 좀 약간 의미심장한 집이죠. 무의식과 내면, 그리고 치유를 의미하는 집인데요. 여러분들의 1년은 외부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들을 좀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아주 큰 깨달음을 하나 얻으실 수 있어요. 뭐 그런 일들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좀 전환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그런 1년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1년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처녀자리인데요. 지금 좀 안 보이죠? 11번 집이 됩니다. 11번 집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키워드가 우리죠, 우리. 그래서 네트워크, 사회적 연결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흔히 말하는 인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뭐 자전거 동호회, 뭐 달리기 동호회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픈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할 때 상당히 그 그룹이 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그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의 기운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천칭자리인데요. 천칭은 10번 집이죠. 10번 집은 직업을 의미합니다. 하고 있는 일 자체에 상당히 부스트업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이 오른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연봉이 오르는 거는 약간 이번 집과 좀 관련이 있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10번 집 같은 경우는 했던 일이 아주 큰 성과를 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뭐 보너스를 받는다던가 뭐 승진을 하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1년 동안 목성의 기운이 여러분들의 직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해주시는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집입니다. 정갈자리 분들이 9번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일단 여행을 좀 많이 의미합니다. 3번 집도 여행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이 9번 집 여행은 진짜로 멀리 가는 여행, 좀 길게 가는 여행,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철학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수준 높은 어떤 교육이나 그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강사분의 강의를 듣고 그분을 직접 이제 찾아가서 강의를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되었고,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여행 같은 경우는 언제쯤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여행을 설계해서 가게 되는 그런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수자리인데요. 사수자리는 8번 집으로 옵니다. 일단 8번 집은요,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그냥 변화가 아니라 좀 아주 큰 변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예 직업을 바꿔버린다든지, 아무튼 그 모든 변화들을요, 여러분들이 좀 만든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커플이 있는데 좀 지지부진한데,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사고를 쳤어요. 우리 가장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거 바람 같은 거죠. 바람을 피면은 당연히 그게 문제가 돼서 이별을 하는 건데, 이 8번 집의 이별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내가 당분간 혼자서 뭐 어디 인도로 여행을 간다든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싶어 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그런 느낌의 변화예요. 그리고 8번 집 같은 경우는 남의 돈을 좀 많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라 배우자의 돈, 회사로 볼 때도 여러분들이 엄연하게 따지면은 사장님의 돈을 받는 거죠. 사장님도 남이죠. 그래서 그 남의 돈이라는 것에 목성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뭐 애인 혹은 사장님, 여러분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이 상당히 크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크게 된다면은, 부부시라면은 당연히 큰 영향을 받게 되죠. 자, 염소자리인데요. 염소자리는 7번 집으로 들어갑니다. 7번 집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집일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사랑의 집이죠.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1년 동안 목성이 여러분들의 7번 집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목성이 7번 집으로 붙으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이 노크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게 5번 집도 로맨스가 있거든요. 이 7번 집과 5번 집의 차이는 뭐냐면, 7번 집이 조금 더 진지합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가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과 결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좋은 연애 기대해 보셔도 되고, 말 그대로 이 7번 집은 또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나와 마주보고 있는 어떤 사람을 의미해요. 근데 그 사람과 여러분들의 관계에 목성이 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돈가스 집을 하면은 둘이서 시너지를 내면서 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물병자리는 6번 집으로 들어갑니다. 6번 집은요, 말 그대로 일상생활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몸이 처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너무 짜증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번 1년 동안은 여러분들의 컨디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밀어놨던 뭐 헬스도 끊어서 운동을 했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이 6번 집이 또 갖고 있는 게요, 반려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뭐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쁜 애완동물들을 한번 키워본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회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고기 자리는 5번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대시하거나 여러분에게 끼를 부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귀찮아,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목성이
나한테 물고기 자리로 들어오니까 정말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즐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5번 집이요, 임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와 관련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올 한 해 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좀 창의적인 활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예술가, 뭐 웹툰 작가, 글 쓰시는 분들, 뭐 아이디어와 관련된 것들을 늘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그 아이디어가 머릿속으로 벅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과를 내고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별자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에너지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집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싶거나 이럴 때 아주 좋은 에너지로 이제 발동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이제 리딩을 해야 되니까 아이템을 깔아볼게요. 첫 번째, 강아지. 두 번째, 문어. 세 번째, 파인애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운을 거머쥘 준비가 되었는가? 첫 번째, 강아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에너지가 나오길 기대하겠어요. 일단은 목성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별이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가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긴 바보 타로죠, 여러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자, 내일 에너지 한 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러버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러버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밑에 한글 보이시죠? 연인. 연인입니다, 연인. 지금 현재 그 로맨스와 관련된 별자리가 염소 자리와 물고기 자리 분들이 아무래도 좀 7번 집, 5번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애와 관련해서 뭐 좀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의 1년 동안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인 카드가 또 갖고 있는 좀 큰 부분은요, 일생일대의 큰 선택이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진로와 앞으로 미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서 여러분들이 좀 다소 좀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목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본다면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생긴다는 거겠죠.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 연인 카드는 별자리로는 쌍둥이 자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 쌍둥이 자리 분과 관련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볼게요. 10번째 하우스가 나오는데요. 자, 참고적으로 이번에 목성이 개자리로 이동하면서 10번째 집이 되는 별자리는 천칭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별자리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10번째 집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과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상당히 직업적으로 뭔가 좋은 어떤 일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연인 자체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볼 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연인이 될 수 있다도 가능하고요. 혹은 일생일대의 선택으로 볼 때는 직업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뭐 이직 같은 거겠죠. 아주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직을 해서 가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어떤 일들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과를 내게 된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드시 같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왜 같은 계열에서 일하게 되면은 뭐 거래처 사람도 가능하고, 뭐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오, 하우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하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집인데요.
집은 여기 바로 위에 보이죠, 여러분. 양자리 여러분들이 네 번째 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과 관련된 건 이제 양자리분인데,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의 성공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성공이 되는 건데, 이게 집 자체와도 좀 관련이 있어서요. 집의 매매가가 오른다? 가능하겠죠. 또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결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요, 연인이 들어와 있어요. 연인이 있는데, 심지어 집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결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혼을 약속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게요, 아주 멀리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여러분에게 방문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일도 좀 괜찮고, 거기다가 사람도 있고, 집 매매가도 오르고. 저 있잖아요, 여러분. 저 이런 리딩만 하고 싶어요.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돈 때문에 나를 버렸다. 뭐 이런 리딩 안 하고, 괜찮네, 이런 리딩.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집과 관련해서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목성과 관련된 리딩을 보는 거니까, 집이 화목해진다. 집이,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족들 사이에 좀 서먹서먹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목성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에너지를 줘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기운이 돈독해진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더 열어볼게요. 레꼬가 있고요. 한 장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스파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 스파이는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지켜본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몰래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연인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는 이게 약간 삼각관계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혹은 이 스파이를 하고 있는 이 사람과 여러분이 사랑에 빠질 수 있다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분이 여러분에게 취중 진담 같은 거 하는 거죠.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솔직히 너 좋아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는 레꼬가 나와 있잖아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의 것을 이제 내보내고, 그 내보내게 되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에 새로운 것을 채워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가장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내보내줘야 된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 앞에 다가올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일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아해서 스파이를 한다, 가능한데,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술 먹고 취중진담을 한다는 그런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마음속에서 좀 오랫동안 여러분이 내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사랑이나 아픔들, 이런 것이 있다면은 이제 내보내고 새로운 사랑을 하고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서 매매가가 오르고 이런 것들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집 살 때 대출 땡길 때 직장 쪽으로도 좋아가지고 대출 많이 나오겠네. 괜찮네.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카드를 좀 올려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에이스 코인부터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요, 여러분, 1년을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계절을 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6월이니까, 뭐, 여름, 가을, 겨울, 봄, 뭐, 요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내년까지 이렇게 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킹스워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킹스워드, 그리고 한 장 더. 6개의 지팡이.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목성은. 자, 어떡해.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딱 봐도 가족이죠. 근데 여기 지금 집도 있고. 어떡해.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3개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3개의 지팡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여러분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니까 1년이 갔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번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말 안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의 1년은 너무 재밌었다라는 말이죠.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다 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전혀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타로 카드 78장 안에도요, 상당히 부정적인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1년은 뭐 계절 분기마다 이렇게 하나씩 좋은 일들이 터지고요. 뭐 3번째로 오게 되면은 이게 언제죠? 겨울인가? 여름, 가을, 겨울. 겨울쯤에 오면은 지금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축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심지어 이게 이제 성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일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주목을 받게 되는 어떤 일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10개 컵까지 들어와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연인과 관련 없는 거라면요, 이 집의 에너지로 볼 때 집이 화목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능하거든요. 자, 밑에 카드들을 한 장씩 올려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7개의 칼의 역방향이 났는데요. 자, 7개 칼의 역방향은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요,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회사가 좀 어려웠는데 어떤 다른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은 건데 그래도 이 회사에 있는 게 낫겠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내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야 라고 할 때요, 요 카드가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가 뒤집어지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유혹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를요 정확하게 지키는 건데요, 지금 그 상황에 에이스 코인이 들어와 있다라는 말은요, 지금 현재 있는 그 회사가 여러분에게 아주 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직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있는 회사가 뭔가 좀 잘 될 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회사로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스 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어떤 기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아야지 그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 7번 칼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건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꿋꿋하게 하겠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킹스워드가 있습니다. 자, 킹스워드는요, 일단은 에어사인이라서 물병자리, 천칭자리, 쌍둥이 자리인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쌍둥이 자리 카드가 나와 있기는 하죠. 이게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쯤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연인 카드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지시게 되는 분이 에어사인인 물병자리, 쌍둥이자리, 천칭자리, 그 중에 쌍둥이 자리이시지 않을까? 자, 밑에 카드를 한 장 올려보겠습니다. 만약 이게 사람이 아니라면, 자, 8개의 칼의 역방향이 나오는데요, 한 장만 더 열어볼게요. 9개의 컵의 역방향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하고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오히려 불행을 줄 거야. 여러분들이 레꼬를 꺼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 사람하고도 잘 안 되겠지. 나는 사랑을 하면 잘 안 될 거야. 내가 또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에게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그냥 가보자. 뭐 별거 있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소 갈등은 하겠지만 이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일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에게 상당히 큰 어떤 태스크가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여러분들이 다소 좀 머리를 많이 좀 써야 되는, 뭔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보자.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거기다 지금 9개의 컵의 역방향이 나온 게 좀 중요한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에서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일적으로 볼 때는 뭔가 여러분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올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가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6개의 지팡이 볼게요. 5개의 지팡이의 역방향인데요. 이 사람과 가면서 여러 가지들에 대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아니 어떻게 나한테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고 할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돈가스를 먹으러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재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느껴왔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떤 방어벽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일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던 부분들이 해결이 하나씩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해결이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문제들을요, 직시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냥 그때 와서 해결하지 뭐. 그런 식으로 되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진취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보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게 된 거죠. 어떤 다른 사람들과 겨루게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개의 컵이 있습니다. 10개의 컵. 에이스 스워드가 나오네요. 참고적으로 킹 스워드죠. 에이스 스워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요, 큰 결심 하나 봐요. 이게 지금 봄이잖아요. 내년이거든요. 솔직히 집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큰 결정을 내리나 봐요. 아주 선명한 결정을 하나 내리나 봐요. 저는 이게요, 연인 같습니다.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제대로 가보자라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에이스를 하기 위해서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때쯤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내보낸다면 이제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전의 사람은 이제 완벽하게 내보내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날씨도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사랑의 결실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개의 지팡이는요, 성공을 의미하는데요. 카드가 갖고 있는 어떤 문장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배가 항구로 들어왔다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것이 뭐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아주 좋은 1년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뭔가 사랑의 결실을 맺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상당히 많이. 자, 오라클을 좀 올려볼게요. 일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솔직히 이게 여기까지는 다 일하고 그냥 물려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이번 1년 동안 했던 게 뭐냐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받아들인 거예요. 한번 덤벼봐라 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Surrender to Divine이 나옵니다. 디바인에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풀문이죠. 풀문은 뭐 매달 한 번씩 뜹니다. 우주의 시나리오가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여러분들이 이 1년 동안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그리고 무엇인가로 따라가지게 되거나 어떤 길로 인도되어지는 그것이요, 최종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잘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명확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정말 행복해지는 무엇인가가 있는 건데, 이 카드를 그냥 단순하게 하면은 나는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했다 라고 그냥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나는 행복해지겠다라는 여러분의 결심이 내가 잘한 결심일까? 내가 잘못한 결심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디바인대로 잘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의미죠. 자, 별 카드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물고기 자리가 나오네요. 자, 물고기 자리인 어떤 분하고도 관련이 있다도 가능한데, 지금 일단은 사람적으로 나온 건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에어기 때문에, 물고기랑은 상관은 없죠. 그런데, 일단 물고기 자리가요, 여러분. 시기가 2월 19일부터 3월 20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봄이니까 요때, 요때 여러분에게 아주 큰 일이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하고, 그런데 물고기 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레꼬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내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고 한다는 그런 의미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열정입니다. 열정을 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요, 어떤 것에 막 열정을 갖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1년 동안. 여러분이 상당히 침착하게 무엇인가를 다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 열정이 왜 나온 것 같냐면요, 여러분이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하는 그것보다는 열정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적극적이 되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혹은 너무 섣부른 열정 같은 걸 가져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라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시지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넥스트 먼스가 나옵니다. 다음 달 한 장 더 열어볼게요. 테이크 찬스, 기회를 잡아라 라고 합니다. 일단은 에이스 코인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는 건데, 이 기회를 잡을 때요, 요 두 개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기회가 왔는데 내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기회가 온다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딴 데로 이직하고 싶겠죠. 아니야, 그래도 나는 우리 회사의 신제품이 틀림없이 잘 될 거라 믿어. 나는 여기서 우리 회사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게 기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주의 조언도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Get the fuck outside, move your ass. 솔직히 여러분들이 집안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거든요. 밖으로 좀 나가서 좀 움직여. 엉덩이를 좀 움직여 라고 합니다. 너의 몸은 지금 너한테 열받아 있거든? 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빠질 겁니다. 이게 그냥 활동을 하라는 말인데요. 솔직히 365일 어떻게 매일 그렇게 열심히 밖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활동적으로 하겠어요. 쉬는 날도 있어야 되긴 한데, 만약에 좀 됐어, 오늘은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볼래, 이런 것은 적어도 올 한 해는 좀 줄이시라는 거죠. 올 한 해는 좀 여러 가지 활동도 좀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좀 지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나 봅니다. 어쨌든 움직이라는 의미니까요.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이 노크를 할지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랑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할까요? 세상에, 소울메이트입니다. 소울메이트.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이요, 일적으로도 상당히 좀 성과 같은 것을 좀 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다소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 일에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 내에서도 좀 여러분에게 시시건건 좀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뭐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요, 여러분들이요, 다 받아들여요. 너는 지져라는 아니고 그냥 오는 거 오는 대로 그냥 받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묵묵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요.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건데 소울메이트는 확실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요, 야, 진짜 이런 시기가 있네 라고 할 정도로 좀 좋은 무엇인가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좋은 사람 그냥 만나서 재밌게 연인했잖아요, 약간 요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일생일대에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분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강아지가 의미하는 게 소울메이트죠.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강아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행운을 거머쥘 준비가 되었는가, 두 번째 문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성이 개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머물게 될 텐데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변화가 생기겠죠. 행운을 가져다주는 목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기대를 하면서 카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게요. 행드맨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행드맨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목성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별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드맨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여기 한글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매달린 남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디엔가 갇혀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리고 내가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뭐 이런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카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는 의미는 희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희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자리로는 물고기 자리를 의미하는데 이분이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선을 바라볼 때 위쪽이 하늘이고 밑에가 땅인데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게 되면은 반대가 되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기는 합니다. 다소 이제 부정적인 카드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목성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라고 볼 때는 아무래도 이 힘든 부분들이 좀 지나가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보답이 오거나 하는 부분은 있을 텐데, 왜 이게 나왔는지 이제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멍하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게 되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인생 전체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목성의 에너지로 볼 때 만약에 그 생각이라는 것을 주는 시간이라고 볼 때는 그 생각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깨달음 뭐 이런 것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카드를 하나 열어볼게요. 네 번째 집이 나오네요. 자, 네 번째 집은 말 그대로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동으로 인해서 네 번째 집에 자리하는 별자리는 양자리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 네 번째 집이 아까 그 오프닝 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과 관련해서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 그리고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 보호받는 사람,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팔고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과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증여받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 가정이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 이게 조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옆에 행드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묶여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 카드 말씀드릴 때 키워드가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간에 어떤 좀 어려운 부분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다소 그 부분에 희생적인 부분이 있게 된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는데 그냥 따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집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입니다. 목성이 일단은 4번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집을 팔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집을 내놨는데 요즘같이 이제 집 매매가 잘 안 될 때 집이 나가는 것도 좀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자, 이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이벤트들이 좀 있을지를 카드를 열어가면서 볼게요. 행드맨이 나와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뭔가 좋지 않은 카드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러브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드맨이 나와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러브가 나왔어요. 러브는 뭐 볼 것도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 지금 유니콘하고 말이죠. 이 두 친구가 결혼식을 하나 봐요. 그런데 솔직히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로 좀 결혼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옆에가 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있어요.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구성원이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 뭐 그냥 따로 국밥으로 볼 때 뭐 여러분들의 집은 뭐 괜찮아지고 뭐 집적으로 뭐 매매가 잘 되고 뭐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는데 왠지 이 두 개가 좀 관련이 있을 것처럼도 보여지긴 하고요. 그리고 이 러브가요,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나타난다도 가능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파트너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삶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다, 또 가능합니다. 자, 이벤트 카드를 두 장만 더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1년 동안 괄목할 만한 일은 뭐가 있는지. 요새 계속 스파이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스파이가 있고 한 장 더 열게요. 보케이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스파이 같은 경우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본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보는데 그 사람과 여러분의 사랑에 빠진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요. 직장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특출난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지켜본다는 행위 자체를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크잖아요. 그 의미로 볼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뭐 더 좋은 자리를 오퍼한다든지 혹은 뭐 이직을 오퍼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소 부끄러워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 찰나에 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으니까 대놓고 나를 만나주세요 할 순 없으니 이러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다소 여러분을 좀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휴가가 나와 있어요. 여행을 간다라는 의미를 좀 크게 갖고 있는데 멀리 여행을 간다도 가능한데, 지금 이게 저는 왜 이렇게 이게 집하고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요렇게까지 나와 있으면은 왠지 신혼여행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나왔을까요? 이 행드맨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1년 안에는 사랑이 좀 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큰 맥락으로 볼 때는 사랑이 좀 큰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행을 한동안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이 바빴다던가 뭐 그런데 올해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타로를 올려볼게요.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년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순차적으로 꺼낼 건데요. 한 계절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이니까 여름부터 스타트해서 내년 봄까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 7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참고적으로 이 7개의 코인은요, 행드맨의 에너지와도 약간 흡사합니다. 자, 카드를 계속 열어볼게요. 아, 6개 컵이 있군요. 그래요. 뭔가 사랑과 관련된 부분이 있긴 있네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아, 5개의 지팡이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크게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아, 에이스 원즈가 마지막에 나오고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9개의 동전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7개의 동전부터 스타트를 하는데요. 7개의 동전은요, 지금 이 여성분이요,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하나 심어 놨잖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물뿌리개가 있는데, 이 물뿌리개로 물을 주면서 이 식물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전이 7개가 지금 자라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열매를 맺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뿌리고 이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물을 뿌렸다, 즉 투자를 했다라는 의미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주식 투자다, 뭐 어떤 뭐 집과 관련된 투자다, 뭐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 뭐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단계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그리고 뭐 승진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왔던 어떤 것, 유학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카드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그 열매를 완벽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매달린 남자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같이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지금 이게 지금 시기인 거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무엇인가를 준비를 좀 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부라든지 뭐 유학이라든지 혹은 뭐 어디인가 뭐 돈을 투자했다든지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완성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위에 행드맨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그 일이 스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일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이 행드맨의 에너지거든요. 7개의 코인, 6개의 컵, 그리고 5개의 지팡이예요. 이렇게 7, 6, 5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백을 하는 에너지인데 지금 일단 얘가 나왔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교황님이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좀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한 장만 더 열어볼게요. 한 장만 더. 아, 엠프레스가 있네요. 자, 일단은 요 2장이 다 의미하는 게 여러분 황소자리를 의미합니다. 요 2 메이저 알카나는 황소자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건데, 자, 이 카드가요,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 엠프레스가요,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자, 요 에너지를 정말 단순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결혼입니다. 결혼 혹은 가족을 이루는 것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럽다를 지금 꺼낸 거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와 결혼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난 누군가가 없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어요. 이 투자라는 단어가 들릴 때 안 좋게 들릴 수는 있는데, 뭐 금전적인 준비, 뭐 집과 관련된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만날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혼의 상대자로는 좀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황님이 가지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불만족스럽고 이것을 하는 것은 다소 좀 뭐라고 할까요? 불법적인 느낌이 나라고 한다는 카드를 꺼낸 걸로 볼 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것에 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이 갈등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걸 이렇게 우회를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바꿔본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치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러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가 됐든 저는 이 카드가 딱 열렸을 때요. 그리고 위에 러브가 나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결혼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진짜로 결혼으로 가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올해 안에는 결혼을 꼭 해야지.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조만간에 결혼을 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시기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어요. 자, 6개의 컵이 있는데요. 6개의 컵은 일단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6개의 컵. 월드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월드. 4개의 컵이 역방향이 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4개의 컵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과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과의 길었던 그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었던 그 사이클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어떤 분이 연락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와서 관계가 뭐 이전처럼 되든 뭐 가끔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 나가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비어져 있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이클로 보는데 지금 6개의 컵에 지금 월드가 나왔다라는 말은요. 어떤 누군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연락이 끊어져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사이클이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이 4개의 컵에 역방향을 꺼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진 않고요. 진짜로 과거에서 정말 괜찮았던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 끌리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 동창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재회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여러분과 그 사람이요. 연락이 끊어져 있었던 게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반가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가 그 시간 동안 좀 변했네. 뭐 만나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는 막 울고 불고 막 싸우고 막 널 2번 다시 보나 봐라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리니까 그 마음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막 지금도 막 가끔 생각나면 막 눈물 나고 하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뭔가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과의 어떤 길었던 뭐 하나가 끝나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요, 이 핸드맨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어떤 누군가가 오는데 그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 동안에 여러분들이요, 다소 좀 답답했던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가족을 이루고 나도 뭐 행복한 사랑을 하고 뭐 이러고 싶은 건데 그걸 하기가 좀 많이 버거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돈적으로 버거웠던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함께할 사람이라고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좀 지쳤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을에 만나는 사람은 과거에 알던 사람인데 뭐 다시 연락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슬며시 이제 내가 마음을 한번 줘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제 느낌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 스파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5개의 지팡이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여성 2분이 서로 등 돌리고 서 있잖아요. 이 5개의 지팡이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대립입니다. 대립. 일단은 싸움을 의미해요. 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누군가와 다투거나 혹은
뭐, 가족끼리 좀 다투거나,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삐져가지고 서로 말 안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에이스 원즈의 역방향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포일러로 지금 여기는 에이스 원즈가 서 있어요. 똑같은 카드인데 지금 여기는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래요. 왜 이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에이스, 펜타클도 역방향이 되네요. 자, 일단은 여러 가지로 말해볼게요. 저는 솔직히 지금 여기 가을에 벌어질 일은요, 여러분들과 어떤 누군가와의 사랑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일로서 좀 보기가 좀 그래요. 일로서 본다면 똑같은 거긴 한데, 과거에 한 6, 7년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지내? 잘 지냈어? 지금 다니는 회사 괜찮아? 뭐 우리랑 한번 같이 해볼래? 그래서 그냥 관심 좀 간다. 뭐 요 정도로 그냥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는 뭐냐면요, 지금 어떤 그 시작이 두 개가 있거든요. 에이스 원즈와 에이스 펜타클은요, 펜타클은 나에게 온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이스 원즈는 하고 싶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문어를 잡으러 가는 배를 타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 바다의 중간에 나가가지고 문어를 잡는다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문어로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에너지는 에이스 펜타클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막 나가서 그 문어를 막 잡는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것은 에이스 원즈예요. 그러니까 하고도 싶었고 그것을 나의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말인즉슨 어떤 기회가 하나가 오는데 그 기회가 빠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어떤 일이나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것은 겨울인 것 같은데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해보자 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연락 와서 미안한데 그 일이 취소가 됐어 라고 하는 느낌의 에너지예요. 솔직히 이 두 개가. 그런데 지금 거기서 대립이 나왔잖아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게 빠그러지면서요, 어떤 누군가와 여러분이 좀 다투게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 두 개가 다요, 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느낌적으로 이게 일하고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기회나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이 살짝 들뜨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취소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지금 요렇게 나오고 요게 나오니까 얘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돈가스 가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빠그러진다면 집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가게를 빌려주는 건물주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주랑 싸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행드맨 에너지가 겨울에 있는 거라고 볼 때는, 겨울이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당히 춥고 좀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 자체가 좀 이렇게 깔아앉아 있잖아요. 물론 뭐 연말연시라서 좀 들뜨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름에 비해서는 좀 다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이게 좀 답답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겨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립이 되고 싸우고 어떤 누군가와 분쟁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떤 기회가 오는 것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거시기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굳이 사랑으로 보자면요, 여러분이 이분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뭐 이 시간들 텀 사이에서 이분을 알아가고 이분하고 잘 될 뻔했는데 여러분이 취소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귀자라고 하는 그 단계로 가다가 두 분이 다툰다는 그런 말도 돼요. 그것도 뭐 가능은 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솔직히 이걸요, 여러분, 좀 더 잔인하게 보자면요, 만약에 과거에서 여러분에게 연락 온 사람이랑 여러분이 잘 되려고 결혼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지금 요건 뭐냐면 결혼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랬던 건 결혼인데 지금 결혼이 말이 오고 가다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툰다는 말도 되죠.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나?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고 결혼은 기회다라고 생각했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저는 요 두 개가 상당히 일하고 좀 관련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때는 여러분들이 낙담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또 그래요. 좀 이렇게 가다가 또 스탑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에이스 원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기회 같은 것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를 밑에 놔볼게요. 10개의 지팡이 역방향, 그리고 6개의 칼이 나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지금 얘네들도 컵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과는 좀 무관할 것 같은데, 에이스 원즈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앱을 개발하는 스마트업 회사 같은 데 가서 뭐 코딩하고 어플 개발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처음에 어플을 배울 땐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직접 그걸 일을 해보니까 여러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가 강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에이스 원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밑에 10개 지팡이 역방향이에요. 10개 지팡이는요, 일단은 이분의 그 느낌을 보십시오. 너무 힘들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게. 근데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요, 이 힘든 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뭔가가 뒤집어졌거든요. 일이 틀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느끼는 거는 상당한 스트레스인가 봐요. 이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일이 진짜 힘든 걸 수도 있는데, 뭔가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핸드맨 에너지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꽉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고구마 10개 먹은 느낌?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떠나기로 결심을 하나 봅니다.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겠다.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나의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고 싶은가 봐요. 혹은 진짜로 다른 회사로부터 오는 어떤 청탁일 수도 있죠. 오퍼 같은 거. 그래서 나는 이동하겠답니다. 이게 이동카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난 일단 가보겠다예요. 자, 언더라인이 9개 코인인데요. 솔직히 여기 러브가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이 카드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했거든요. 그 밑에 한 장을 더 봅시다. 2개의 컵이 있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느낌적으로 이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랑 좀 힘들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동창생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사람이랑 좀 만나보고 이렇게 되다가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가다가 좀 잘 안 되고, 만약에 이거를 그 결혼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때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제가 떠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과 이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이스 원즈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앞에 상당히 여러분의 매력을 끌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을 계속 사로잡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여러분이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다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지금 9개 동전은요, 싱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 혼자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다들 뭐 커플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그 1년 안에 목성이 가져다 주는 게 만약에 얘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는 상당히 좀 풍요로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는 돈 있잖아요. 그 버는 돈이 부족하지 않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자의 카드는 아닌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 모자르지 않다 라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싱글, 혼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혼자가 슬픈 게 아니고 재밌게 혼자 논다는 거예요. 맥락으로 볼 때는 이 가을에 만나는 이 사람이랑 뭔가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 카드를 새로운 사람의 출연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이 이분 때문에 약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분이랑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된 거예요. 뭔가가 지금 엎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인생은 원래 혼자 사는 거야. 혼자서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매력을 끄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볼 때 그 사람은 여러분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냥 전반적으로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하겠죠. 지금 사랑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흐름으로 볼 땐요, 여러분 진짜로 사랑을 하게 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그 사랑이라는 주제 자체가 여러분에게 상당히 중요한 한 해 같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꼬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완전체 있잖아요. 뭐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 그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은 확실하게 있어요. 지금 목성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은 뭔가 행운을 가져다 주기 위한 준비 과정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행을 떠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행과 관련된 카드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이 카드가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이제 이때가 봄이겠죠. 그때쯤에 여러분에게 뭔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행과 관련해서. 자, 이제 오라클을 올리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뭔가 좀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어떤 올해는 이렇게 간다, 약간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카드의 흐름으로 볼 때는요, 컵 카드들이 거의 안 나오고 일과 관련된 카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사랑이 나와 있고 지금 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요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의 출현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쉽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얘가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다만 여러분에게 어떤 결실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당신의 열심히 노력한 그 일에 대한 대가, 보상은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 봐요. 유문 캐프리콘은 염소 자리 때 뜨게 되죠. 염소 자리의 신월 같은 경우는 1월 한 5일쯤? 그때쯤에 뜹니다. 그래서 1월 초순쯤에 여러분에게 뭔가 좀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또 가능하고요. 그때가 이제 요때쯤 되겠죠. 요때. 일단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온다라는 게요, 진짜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 때문에 마음고생했잖아요. 뭐 사랑적으로. 그것 역시도 보상이 온다라고 볼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보답을 해준다. 마음적으로, 사랑으로. 뭐 그런 것도 같이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여러분들에게 힘들었던 것에 대한 보상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 1년이 어떻게 갈 것 같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목성이 주는 게 솔직히 이게 거의 토성의 에너지 비슷한 건데, 약간 힘들게 가다가 막판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보답 같은 걸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물병이 나옵니다. 염소 자리 다음이 물병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마저도 시기가 요때예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식적인 부분, 특히나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와가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습득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적으로 볼 때도 뒤처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물병 자리인 어떤 사람하고도 관련이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뭔지를 봅시다. 또 이렇게 했는데, 열었는데 사랑 나오면 어쩌지? 아, 세상에. 자,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사랑이 나왔거든요. 혹시요, 여러분이 결혼을 안 하고 싶은가요? 그 생각은 전혀 못했네. 결혼의 생각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부추겨진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 앞에 오고 있는 것은 사랑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했는데 또 사랑이 나왔어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사랑이 나오면 어쩌지라고 했는데 진짜 사랑 카드가 나와버리네.
일단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한 해인데 지금 요렇게 두 장이 같이 나온 걸로 볼 때는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저는 이 사람으로 보거든요. 과거에 여러분이 알던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동창이든 과거에 뭐 사귀었던 사람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그 사람과 뭔가 한번 빠그러져요. 멈춤이 되거나 다퉈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랑이 여러분한테 1년간 있는데 그 사랑을 그냥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다 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냥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9개 동전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났던 이 사람 있잖아요. 과거에서 온 사람이 여러분에게 결혼을 제안할 때 여러분이 노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이 사람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이제 결혼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시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시작 카드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걸 쓸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일하고 관련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제껴두고서라도 일단은 사랑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도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여러분들께서 좀 그 마음 관리 같은 것들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올 한 해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1년 동안 이런 사랑조차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365일 동안 사랑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사랑과 관련된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면은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카드의 흐름으로 볼 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자, 메시지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메시지 카드. 예스. 긍정적인 예스 카드. 자, 밑에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스탑. 멈춰라. 라고 합니다. 뭘 멈추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들께 남겨놓겠습니다. 몇 달 지나서요. 여러분이 이 리딩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한 것들을 아마 아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우주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 하나 보겠습니다. Make better fucking choices. 뭔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해. 라고 합니다. 너가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현재 있는 상황에 화가 나 있다면은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여러분을 놔두는 걸 그만해. 놔버려. 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행드맨 에너지죠. 여러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이 카드는 여러분이 그곳을 벗어나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네 또 삶이 그렇죠. 내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건 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곳을 떠나라. 그곳에 여러분들을 놔두지 마라.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기 카드 한 장 열겠습니다. 아, 캐프리콘이 나오네요. 얘가요, 여러분, 시기 카드로 나왔나봐요. 일단 염소 자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2번 나오는 거 보니까 염소 자리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 좀 중요한 기간이다. 그때가 요때겠죠. 그리고 염소 자리가요, 직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별자리이기도 해요. perceive success라고 돼 있죠. 성공을 받아들여라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숫자 10이 있어서 뭐 10주 뒤 혹은 10달 뒤인데 제 느낌적으로는 캐프리콘 때, 그러니까 이제 캐프리콘이 크리스마스 신년이 딱 걸려있는 그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별자리가 물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시기는 날이 한참 추울 때, 스키장 갈 때, 그때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지금 어떤 누군가가, 과거에 어떤 누군가가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 포함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어떤 사랑이 있을지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아, 피지컬 커넥션이 있어요. 일단은 피지컬 커넥션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야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그 자석의 N극이고 여러분이 S극인데
서로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둘이 만나게 되면 탁 붙게 되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 섹스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뭐 그건 당연히 할 것이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맞구나라는 걸 느끼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요, 지금 사랑이 좀 큰 테마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요, 그 많은 카드들 중에서 제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집하고요, 이 교황님 카드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요, 상당히 결혼하고 관련되어 있는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아요.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결혼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결혼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미묘한 스트레스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사랑 때문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 같고, 이별도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어떤 밸런스라고 할까? 이런 걸 잘 잡으셔서, 잘 넘기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가가 확실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는 대가는요, 일적인 대가예요. 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좋은 것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행운을 거머쥘 준비가 되었는가? 세 번째, 파인애플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성이 쌍둥이 자리에서 그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의 변화가 있을지 이제 카드를 열어볼 텐데요.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 엠프레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엠프레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왕이 됩니다. 이 여왕 에너지는요, 기본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풍요롭다라고 하면은 보통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금전적인 거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1년 동안에는 늘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내가 주인공인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별자리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천칭자리와 항소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너스가 룰러인 그런 별들을 갖고 있는 카드예요. 비너스는 일단 아름답죠. 그리고 사랑을 갖고 있는 별이기도 하고요. 금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1년 동안은 나 요즘 너무 잘 나가는데? 그렇죠. 이 카드는 내가 참 잘 나가.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그래요. 일단 여러분이, 여왕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과 사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으로 볼 때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상당히 주목받게 된다. 이런 거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괄목할 만한 어떤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 도 가능합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세컨 하우스 카드가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집 카드인데요. 두 번째 집은 여러분, 돈입니다. 현재 이제 목성이 개자리로 들어가면서 두 번째 집이 된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입니다. 지금 옆에 풍요로움이 있고 돈까지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목성의 에너지는 아무래도 좀 풍요로운 금전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금전이라는 게 예기치 못하게 어떤 큰 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복권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회사로부터 큰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할 거예요. 뭐든 간에 여러분들의 그 자산과 관련해서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꺼낼 카드는 목성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벤트를 가져다 줄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열쇠 카드가 나왔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의 현관에 도어락을 바꾼다. 새로운 신형으로 교체한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요, 솔직히 이 카드 플러스 거의 대부분의 타로 카드에서 열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요, 해답입니다. 해답. 그런데 이 카드는
해답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적으로 여러분 앞에 오게 되는데 그 해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큰 변화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큰 변화를 의미하는 여왕 카드도 있는 상태예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어떤 큰 무엇인가 뉴스가 와요. 그래서 그 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궁금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일단 얘가 떨어졌어요. 무본인데요. 일단은 문을 열고 나간다라는 의미죠. 어떤 관계로 볼 때도요, 좀 풀리지 않는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Move on 카드가 있죠.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간 낭비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떠나겠다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없다라고 볼 때는요. 어떤 상황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에겐 더 이상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고 떠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옆에는 수성의 역행 카드가 있습니다. 수성의 역행은 1년에 3번 정도가 있고요. 일단 7월 17일부터 한번 이렇게 사자 자리에서 수성의 역행이 있고 11월 9일 날에 또 사수 자리에서 한번 있고 그리고 내년에 3월 달에 또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수성의 역행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한데 단순하게 보면요. 전자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의미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의 뭐 자동차가 갑자기 뭐 좀 문제가 생긴다. 집에 TV가 잘 나오지 않는다. 뭐 고장 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의 가장 큰 의미는요. 과거에서부터의 무엇인가가 온다입니다. 그것이 좀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일로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move on을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나가게 된다라고 볼 때는 그 나가게 된다라는 그 곳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일했던 곳일 수도 있고요. 혹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가 됐든 빠꾸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성의 역행은 말 그대로 수성이 이렇게 진짜로 빠꾸를 한다는 그 말은 아니고 공정 궤도로 볼 때 얘가 이렇게 뒤로 빠꾸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돈적인 부분이 나와 있고 어떤 해답은 풀린다라고 하고 과거에 무엇인가로부터 온다라고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의 1년은 일단 얘가 떨어지는데 얘는 보고만 갈게요. 7개 코인이 떨어지네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투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실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은 제 느낌적으로 여러분들의 1년은 뭔 것 같냐면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오래 묵혀 있었던 것은 정리하고 근데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키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은 새로운 무엇인가로 가게 되는데 과거에서의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노크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1년 안에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이 수성의 역행 3번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자, 나이트 원즈부터 나옵니다. 나이트 원즈가 있고 지금 카드가 뒤집어져 있네요. 6개의 동전이 있고요. 제가 지금 꺼내는 것은요, 여러분. 그 1년이다 보니까 계절이 4개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 한 장을 더 열고 언더라인을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엠페러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어떤 사랑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한 장씩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이트 원즈가 나왔잖아요. 자, 나이트 원즈는 에너지로 볼 때는 방향을 튼답니다. 이렇게 직진으로 하고 있는데 방향을 튼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여기 무브온이 나와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어떤 방향이 있는데 거기서 방향이 틀어진다도 가능하고요. 혹은 아주 젊고 헬스장을 많이 다닐 것만 같은 호기심이 많고 다소 성욕도 있으며 활동적이고 그런 친구 하나가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 가능합니다. 자, 나이트 원즈 한 장 꺼내볼게요. 아, 선이 있네요. 자, 일단은 이 카드는 사자자리를 의미하고요. 이 카드도 사자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사자자리인 어떤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참고적으로 사자자리는요 여러분 섹시함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 엄청 잘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 사람이 사자자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앞에는 진짜로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멋진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진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행복한 건데 나이트 원즈가 새로운 뉴스가 온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리딩을 보고 나서 목성이 계자리로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있게 되는 계절이잖아요. 여름. 아, 얘가 또 여름이네. 사자자리가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이 여러분을 방향을 틀게 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상당히 행복해진다도 가능하고 이 뉴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해가 뜨게 되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고 있었던 문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확 밝아진다. 라는 것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 키가 나와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해결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어떤 친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친구가 그냥 그 친구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의 눈을 끄는 흔히 말해 다소 섹시하고 약간 그런 친구가 나타나는데 이 친구가요 상당히 영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입고 다니는 옷, 하고 다니는 행동 이런 것들이 너무 밝고 영한 거죠.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엠프레스의 관점으로 볼 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떠받드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떠받든다는 말도 안 좋나? 아무튼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6개의 동전이 나와 있어요. 6개의 동전은 지금 여기 어떤 여성들 두 분이 동전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있죠. 내가 한 만큼 받는다. 그리고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준다면 그만큼을 돌려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안정감 뭐 이런 것도 같이 의미를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자, 행드맨의 역방향이 나와요. 자, 행드맨은요, 일단은 물고기 자리를 의미하는데, 행드맨의 역방향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 같은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를 줬는데 못 돌려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돌려받는다라는 의미인데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자체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상황 자체가 뭔가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있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회사로 예를 든다면 회사가 너무 어렵게 가고 있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볼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 액션을 취한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장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다라던가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보상이 온다라는 것도 가능한데,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열어볼게요. 아, 에이스, 동전이 나오네요. 지금 여기도 6개 동전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대가를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오지 않은 걸
여러분이 알게 됨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나한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합당한 무엇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액션을 취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액션을 취했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시각이 바뀌게 되고 그럼과 동시에 어떤 행동의 변화도 있게 될 것 같은데, 뭔가 기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것은 안 되나 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각을 바꾸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페이지 컵으로 넘어오죠. 페이지 컵은 일단 어떤 사람에게 호기심이 간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랑적으로.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건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카드예요.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봅시다. 아, 스트렝스가 나오네요. 자,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솔직히 안 열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8개의 칼의 역방향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개 다 88인데요. 8번 카드, 8번 카드.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에게 호기심이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요, 사자자리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지금 사자자리 카드가 나와서요. 지금 이걸 에너지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에너지에 빠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개의 칼이 나와 있는 걸 볼 때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나 봐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지금 흠뻑 빠지거나 할 수 있는 건 요때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올 때 이렇게 바뀐다라는 말은 여러분 앞에요, 어떤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다정다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을 카리스마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에너지에 여러분들이 자석처럼 끌려간다는 그런 느낌인데, 이 친구는 여러분하고 같이 도시락 싸와서 돈가스 이렇게 잘라놓은 거 같이 한 입씩 넣어주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 다정다감한 느낌인데, 이 친구한테 여러분이 관심이 가는 건 왜냐면 이 친구의 카리스마에 너무 흠뻑 빠져서 여러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좀 나오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한데, 제 느낌적으로는 그건 너무 억지로 간 것 같고, 여러분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가 나와서요, 과거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왕창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약간 휩쓸린다 라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해요. 자, 2개의 동전 보겠습니다. 2개의 동전. 일단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상당히 바쁘다,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아슬아슬하다, 이런 것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그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볼게요. 아, 저지먼트 역방향이 나오네요. 제가 한 장만 더 열어볼게요. 4개의 컵이 나오네요. 자, 일단 여러분은요 1년 동안요 2사람이 있게 될 건가 봐요.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요. 여러분에게 상당히 카리스마 있게 다가오는 사람, 그리고 한 분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돌아오나 봐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카드들은요, 과거의 사람이요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을 여러분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새롭게 나타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사람과 무엇인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 사람한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좀 강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새롭게 나에게 노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언더라인이 엠페러잖아요. 지금 엠페러가 있고 여기는 여왕이 있죠.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솔직히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1년 동안 아버지에게 좀 중요한 일이 있다, 뭐 아버지에게 좋은 일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나의 삶은 내가 알아서 개척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누구에게인가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좀 이렇게 맞춰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이번 집에 관련된 부분은 요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고 하는 부분인 건데 그게 지금 잘 안 돌아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바뀌게 되고 액션이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또 과거의 사람도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좀 큰 부분은 뭐냐면 이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 게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과거의 사람이 돌아옴과 동시에 확실하게 결정 내려요. 뭘 결정 내리냐? 아, 내가 이제 너를 떠나야겠구나를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사람을 확실하게 정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과 마지막 한 번의 그 시간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정리해주게 되는 어떤 기회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일단 느껴지는 바는 그래요. 그리고 이 열쇠 같은 경우는요, 해답이 자연적으로 풀린다라고 했잖아요. 그것 역시도 이 과거의 사람이 돌아옴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돌아온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와 같이 다시 해보자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은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노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느껴지기에는 곧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끼를 부릴 헬스클럽 다니는 어떤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라클을 올려보겠습니다. 목성은요, 여러분에게 뭘 가져오는 것 같냐면, 아, 그렇네,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네. 확실한 새로운 시작을 가져온 것 같고, 그리고 금전적으로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뭐 큰 돈을 번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는 지금 현재 없거든요. 바빠지는 건 바빠지는 건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일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는 못하나 봐요. 약간 그런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자, 11번째 집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11번째 집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천여자리가 들어와 있고 11번째 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친구들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조언으로 이게 나온 거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이럴 때 주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시간을 좀 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혼자서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좀 시간을 가지고 어울리면서 그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 그런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지금 도착점에 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한 가지 확실하게 결정 내리게 되는 어떤 순간 하나가 지금 다가오고 있나 봐요. 근데 이 결론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여러분이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지 못하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가 온다는 거죠. 회사로 볼 때는 내가 이걸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라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사랑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사람과 그냥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라면 그것들을 확실하게 정리시켜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자, 플로우 카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플로우는 말 그대로 흐름인데요. 어떤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걸 주의하라 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역행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흐름이 있다면 그 흐름대로 가지 말고 뭔가 반대로 가는 부분이 중요하다,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시지 카드를
열어볼게요. 답이 없습니다. 비어져 있어요. 일단 뭔가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답을 줄 수 없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답을 채워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many가 나옵니다. 아주 많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옵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좀 많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 하나 보겠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 너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너의 머리를 엉덩이에서 꺼내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엄연하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안 보려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직시하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안 보고 내가 좀 보기 싫은 거는 좀 거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부분을 맞닥뜨릴 때 확실하게 직시하고 그걸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기카드 하나를 열어볼게요. 한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제미나이가 나오네요. 자, 일단은 숫자는 3인데요. 그렇게 볼 때는 뭐 3월도 가능하지만 제미나이는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목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다가 이제 개자리로 오는 거잖아요. 쌍둥이 자리의 카드인데 3주 혹은 3달 뒤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든 3주가 지나면 이미 이제 개자리로 넘어왔으니까 개자리일 것이고 3달이 지나게 되면은 9월 중순이니까 뭐 천칭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걸 시기로 꺼냈기 때문에 내년 제미나이 때 5월 21일부터 6월 21일 날에 좀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인 것 같고요. 내년에 6월 30일까지 목성이 개자리에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목성이 거의 빠져나갈 때 그때쯤이죠.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또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사랑의 카드도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러블랭귀지 카드가 나옵니다. 퀄리티 타임. 가치 있는 시간이란 뜻이죠. 각자의 삶에서 증인이 되어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이 값지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쨌든 데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사람도 시간을 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나서 멀뚱멀뚱하게 있지 말고 그 안에서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말이고요. 일단은 러블랭귀지가요, 여러분. 너에게 이런 사랑이 있을 텐데 그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아라고 조언을 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1년의 사랑에서 중요한 카드로 나왔다라고 볼 땐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좀 대시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좀 그래 너가 날 좋아하니까 만나는 건데 너가 하는 대로 따라는 갈게. 내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너무 강요하지 말아줘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충실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될 때 무엇인가 좀 좋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요 여러분 과거의 분이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그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그 사람하고 뭐 좀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라 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카드의 흐름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돌아올 때요 그 사람하고 확실하게 끝낸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과 이 시간을 보내라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느껴져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목성이 여러분에게 준 것은 일단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부당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 가치를 찾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금전적인 어떤 대우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랑적으로 볼 때는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출연은 단순히 여러분하고 연애하자
이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어떤 과거의 에너지를 확실하게 털어내주는 그런 중요한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파인애플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1년 만에 가지고 온 행운을 거머쥘 준비가 되었는가 리딩을 해봤는데요. 목성이 모든 분들에게 다 행운을 가져다 주면 정말 좋을 텐데, 자, 저는 또 내년에 이제 목성이 사자자리로 들어가겠죠. 그 리딩 준비해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